이번 섹션도 영화 주제들이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주제들을 영화로 만들어주신 감독님들의 인사 먼저 듣고 GV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 파란만장을 연출한 한정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고마운 사람에서 이진아 역을 맡았던 배우 신치입니다. 오늘 감독님들께서 광주에서 일이 좀 바쁘셔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의 감독 제이라고 합니다. 네, 제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쉽지 않은 주제의 영화 3편 몰아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3편 모두 폭력과 관련된 영화였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특히 성소수자 혐오 장면이 연출인 것 같긴 했으나 그대로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 또한 폭력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폭력의 문제는 상처가 남게 마련이죠. 그래서 가해자가 사과를 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상처가 남는데 심지어 가해자에게 받지 못한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 중에 이런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혹은 노출된 분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하는 등의 관계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감상하신 3편의 영화가 트리거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GV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픈 카톡방으로 접속해 주시고 계신데요. 한 번 더 안내 드릴게요. 감독님들께 전해 주실 질문 혹은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감상평 모두 좋습니다. 오픈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달 못 드리면 영화제에서 전달해 주시겠죠?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남겨주실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만장의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 영화 보고 이거 파란만장 아니라 아수라장으로 영화 제목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진짜 파란만장하지만 정말 아수라장이었잖아요. 가피해자가 뒤섞인 장면이 끝에 굉장히 오래 노출이 됐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어떤 장면보다 이게 여러분 혹시 그게 청산가리인 건 아셨나요? 감독님이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피해 학생이 딱 뛰어와서 막혔을 때 떨어뜨린 약통이 청산가리입니다. 근데 이제 따로 설명 없이 그냥 청산가리 통만 있어서 아마 한 명을 모르시면 이제 그게 뭔지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 그 장면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순간이 될 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이 장면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일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불편한 영화를 보셨네요. 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본 거여서 제가 기억을 조금 되짚어 보자면 엔딩 씬은 원래 저 엔딩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원래는 그 청산가리의 피해가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원래는 이쪽으로 조금 비극적이게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 간의 유대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청산가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어떤 살해 목적으로 사실 영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영화 속의 비중에 크게 작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정말로 피해 당했던 피해자의 마음의 크기다, 상처의 크기다라는 정도만 보여주고 이제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시시시 하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 생각이었어서 저 정도 인서트로만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피해자였던 분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였는지 제가 피해자분들의 감정에 너무 이입해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해자분들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그 장면이 저한테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독님은 못 오셨지만 우리 배우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자주 뵙는 것 같지? 왜 뵀던 것 같죠? 우리 봤던 것 같은데 나만 그래? 근데 여러분 신지아 배우님이 연기한 진아는 어떠셨나요? 그렇죠. 박수 나오기 시작하네. 저분 눈치가 좀 있으시네. 네. 사실 성소수자를 연기한다는 게 배우들한테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선이 있고, 이게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한다는 사건, 그리고 그 혐오 세력을 마주하게 되는 장면을 연기하게 되는 것, 사실 그게 본인에게도 쉬운 연기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면 좀 배우님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약간 아쉬웠던 장면이 엄마가 이제 딸이 만들어준 팔찌를 끼잖아요. 근데 딸은 그 장면을 못 봐. 그래서 그 엄마가 자신을 인정한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뭐 그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네. 엄마가 팔찌 낀 걸 봤으면 어땠을까요? 엄마가 팔찌 낀 걸 봤으면 뻘쭘했겠죠. 근데 이제 엄마가 팔찌를 끼거나 혹은 저에 대해서 한 걸음 이렇게 다가와줬다라는 어떤 그 장면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 이후에 진아에게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상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내 그 감독님들과 했던 얘기 중에 그 진아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서 이제 아빠의 얘기는 배제되어 있지만 그 엄마는 항상 진아의 얘기를 듣지 않고 외면한 채로 자신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지만 버텨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런 이제 얘기를 나누지 못한 채 각자 굉장히 일방적인 방식으로 살아왔을 거라는 전사를 저희끼리 많이 얘기를 했어서 그 엄마한테 커밍아웃을 하는 그 순간에 엄마가 외면했지만 결국 이 영화가 끝난 이후에는 그런 순간에 분명히 맞고 그 둘의 관계가 달라졌을 거라고 네,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인권활동가를 하다 보면 성소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듣게 되는데 사실 이 영화가 그 장면을 되게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막 좌절을 하거나 오열을 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냥 무시하거나 이제 모르는 척하거나 알고도 그냥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영화가 그 장면을 참 잘 캐치했다. 감독님이 이 장면을 참 잘 캐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엄마의 반응을 보는 진아도 그렇게 뭐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하지 않는 게 저게 맞다. 저게 맞게 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담백한 연기도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질문을 올려주세요. 질문을 아직 안 올려주고 계신데, 네. 조지아 영화는 사실 저희가 좀 이렇게 처음에 아무 정보 없이 제가 영화를 한번 보고 신업이랑 연출 의도를 보고 다시 한 번을 보거든요. 준비할 때. 근데 처음 조지아 제목만 보고 영화를 봤을 때는 도시명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폰트 조지아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 왜 저금통에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조지아에 가고 싶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근데 이 폰트 조지아를 꽤 중요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 조지아 볼 때 항상 뭐 나라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주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게 저도 딱 제목했을 때 저도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폰트에 관한 거라서 그게 예상치 않았다고. 근데 또 이제 기획의도에 쓴 게 이제는 사실 그 조지아 폰트는 그 조지아 주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냥 어떤 그 조지아를 디자인한 사람은 그냥 어떤 신문을 잡지를 읽었는데 뭐 외계인 머리를 찾았다 조지아에서.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조지아 책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냥 그게 하나의 또 다른 상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찌감치 조지아 그 디자인 학교나 뭐 해외에 유학 가고 싶었던 것들이 지금에 있는 현실보다 더 좋은 현실로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획들을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지아체를 왜 만드냐면 조지아 디자인 학교가 있는데 좀 멋부려서 조지아체를 한글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말고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런 건데 트윈픽스라는 쇼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많이 인용을 받았는데 그냥 의문점이 남기고 싶었어요. 그냥 추리하고 근데 감정적으로나 이게 그 주인공들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을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궁금증이 좀 많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지아체는 그 조지아 디자인 대회 첫 샷에서 나오는 그 공모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였어요. 네, 사실 뭐 이게 조지아 체냐 아니냐보다는 그것이 이제 어떤 상징을 가지냐가 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상징은 각자 영화를 보신 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고 네,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편의 영화 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신지아 배우님 연기 정말 잘 봤어요. 최고 최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조지아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고 리얼리티가 강했던 영화인데 영화를 보면 분위기나 조명 그리고 주인공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등 이런 게 되게 판타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약간 동화적인 느낌도 들었는데 그렇게 미술과 조명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영화가 더욱더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뭐 연출 기법에 관련된 질문에 가까운 것 같죠? 예, 감독님 답변 주시겠어요? 예. 왜냐면 이 질문이 어제 나온 질문이었는데 딴 제작자가 지금 미국에서 그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 보냈는데 딱 준비가 되네요. 감독님 혼자 신나시면 안 돼요. 같이 신나요. 이 질문이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자기 항상 머릿속에서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항상 뭐 연기자랑 일하는 게 어땠어요? 뭐 이러잖아. 근데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현실주의로 대본을 썼는데 혼자서 신났어. 네, 대본을 읽어보면 처음에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읽었을 때 거의 그냥 막 우리 핸드헬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막 어둡게 찍고 이거는 예산이 별로 안 들여도 되겠다 이런 측정도 하고 제작진들이 그래서 보면 막 이창동 스타일 있잖아요. 막 그렇게 찍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대본을 읽다 보니까 이제 대본을 직접 쓰는데 저는 이제 어쩔 때 처음에 대학교에서 영화과 했을 때는 이렇게 대본을 쓰면 그 함정에 빠져요. 뭐냐면 감독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냥 대본을 쓰면서 막 어떻게 찍고 막 이렇게 하니까 대본이 막 엄청 최악이었어요. 많이. 그러다가 이제는 대본에만 위주로 썼는데 나중에 이제 감독으로서 자기 대본을 보면서 봤는데 대본에 모자란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비극이고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그 현실주의를 찍었는데 형식주의라고 해요. 그 제가 한 기법들 보면 막 색깔 넣고 조명 이렇게 하는 게 형식주의적으로 한 이유가 신을 넣고 싶었어요 이 영화에. 전 항상 영화를 보면 뭐 딴 사람 영화 보면 여기서 항상 물어요. 신이 존재하나 이 세상에서는 신이 존재하지 않나. 근데 저는 신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식주의적으로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패턴이 있고 뭐 따뜻하게 어떤 심사위원이 한번 얘기한 거 있는데 무슨 영화가 그 연출이 주인공들을 포옹하는 느낌이었다고 허그를 하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더 주인공들을 더 사랑해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어차피 비극으로 끝나니까 그 비극이고 이후에 일어날 것들은 많은 고통 더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신은 넣기 위해서 형식주의를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네,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화 색상이 되게 좋죠. 근데 또 제가 듣기로 그거 다 인천에서 찍으셨다고. 네, 강화도에서 거의 유소스텔에서 거기다 찍었어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네, 근데 유소스텔 사실 전단편도 유소스텔에서 다 찍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굳이 인천에서 다 찍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인천이 그 장소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보면 그 유소스텔 바깥에 이렇게 하면 영화의 그 신비성이 사라지는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로케이션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인천을 특별히 막 욕하기 위해서 한 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 네네네. 아니 그럼요. 배경이 너무 이쁘잖아요. 굉장히 비극적인 서사이고 슬픈 이야기인데 그림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좀 더 비극성이 강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이걸 그대로 읽느라 우리 신지아 배우님이라고 죄송합니다. 신지이 배우님이십니다. 네. 또 이제 소감을 나눠주신 분이 계세요. 고마운 사람에서 진아의 엄마는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많이 생각했을 것 같다.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무덤덤하게 그냥 돈 빌려달라는 말로 애들로 표현한 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같은 분이 질문을 이어서 주셨는데 고마운 사람과 조지아에서 진아가 나오는데 각 작품에서 나타난 진아에 대해 서로 어떻게 느끼셨을까? 네. 대본 썼을 때 감독이랑 같이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쓰자고 계획한 거였어요. 아니 농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대박이지 않을까요?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농담입니다. 감독님만 이해하면 농담이 아니에요 그건. 죄송해요. 관객분들 아무도 못 듣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진아가 인생을 살았구나. 근데 여기서는 진아는 살지 못한다. 제대로 살지 못해. 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진아의 두 가지 인생을 보셨습니다. 네. 좀 또 참 제가 자꾸 조지아 쪽으로만 질문을 하게 돼가지고 두 분 다른 분께 너무 죄송한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했던 부분이 마지막에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어찌됐든 피해 학생을 데리고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뭔가 좀 비극적인 일들이 또 일어났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영화 말미에 이제 딸이 이제 울음소리로만 나타나던 딸이 돌아와서 엄마를 꼭 끌어안고 눕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것이 서사가 많이 생략된 것일까? 저 아이는 어떻게 자기 엄마 옆에 다시 누울 수 있을까? 나라면 못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 장면을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머님이 이제는 그러니까 이 대본을 썼을 때도
사실 그 전에 있는 내용도 타임라인으로 사건이랑 다 정리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그냥 slice of life라고 뭐라고 하지? 그냥 설명 안 된 것들 알면서 그냥 하는 그냥 기법으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지? 그 어머님이랑은 근데 힌트가 엄마가 디자인에 더 연연하는 거 보면 딸이랑 더 가까웠고 딸의 디자인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이 아버님은 이제는 그 디자인 가게에서 보면 막 이걸로 무슨 돈 버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엄마랑 당연히 더 친했고 그리고 합의하러 갔다는 건 딸이랑 또 갔잖아요. 그러면 왜 갔을까? 그러면 그 돈으로라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그럼 엄마를 이해하니까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딸이랑 엄마랑 갔기 때문에 그것만큼 친한 거죠. 근데 왜 세상을 떠났을까는 의문이지만 더 먼데 간다고 해서 이런 게 쉽게 치유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장면에서 딸이 돌아왔을 때 엄마가 이제는 안쓰럽게 보는 거죠. 엄마 그러니까 신발을 신자마자 연출에서는 신발을 신자마자 자기가 이제 누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신발을 마치 신데렐라처럼 신발을 신은 다음에 나 죽었구나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어요. 배우한테 나 죽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엄마가 보이고 엄마가 안쓰러워서 엄마한테 이렇게 포옹을 해주는데 아버지는 이게 좀 거리가 멀어서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는 안 보였죠. 물론 아버지도 어느 정도 사랑하지만 그래서 그 세 명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안무처럼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걸 용서나 이해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용서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한 장면에 다 담으셨네요. 네. 그리고 지금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할까 했는데 시간이 좀 오버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운 사람의 영화 끝에 그 선생님이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혐오 세력과 마주하는 그 상황, 이렇게 막 한쪽은 되게 싸움을 걸려고 그러고 나는 이 사람을 외면하고 있고 근데 마치 부하 선생님이 들어와서 서로 마주보고 웃어요. 이때 당사자의 기분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극명하다 보니까 이걸 연기한 배우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을 마주했을 때 사실은 제가 받았던 시나리오에서 마지막 엔딩이 그 선생님과 마주한다에서 끝나고 웃는 거는 없었어요. 네, 근데 촬영을 하는 도중에 이제 감독님들이 찍다 보니까 마지막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는 엔딩을 하나 더 찍고 싶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그 장면을 쭉 이렇게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빌드업되는 감정들과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도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보면 옛날에 그때처럼 웃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마치 사실 그게 좀 판타지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용기를 내서 나를 혐오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도 맞서겠다, 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용기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꿋꿋이 서 있었을 때 선생님이 딱 들어오고 그 선생님을 마주하면서 선생님 저 이제 약간 도착했어요? 이런 느낌에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라는 마음이 컸어요. 네. 엔딩이 너무 좋은 게 선생님 역할이 됐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에 선생님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마치 이해한다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너가 그때 당신이 그때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칭찬. 감사합니다. 감독님 저랑 저를 바꾸실래요? 사회도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질문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다 못 드린 질문은 전달해 주세요. 세 편의 영화 모두 잘 봤습니다. 고마운 사람의 신지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영화 안에서 세심한 감정을 잘 표현하신 것 같은데 진아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혹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진아에게 네, 진아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감정. 감정이라기보다는요, 용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용기라는 키워드가 엄마한테 어쨌든 커밍아웃을 할 때도 진아한테 결국엔 어떤 연유에서든 이걸 이제 엄마한테 말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에 거기에 더 도달했을 거고,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기 위해서 꺼내야 했던 용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일련의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마지막까지 그 용기를 내는 것, 내가 혐오에 맞서는 것. 근데 사실 조금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이 싫어요를 누르는 게 제 최고의 용기라는 게 굉장히 무력한 거예요. 네, 고작 내가 저렇게 나를 혐오하는,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싫어요를 누르는 거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막상 제가 그 상황에 닥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싫어요를 누르는 것조차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일이고 용기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도달했었고요. 그 이거에 관해서 예전에 그 이경호 감독님이 다른 GV 할 때 같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용기를 내는 진아의 어떤 이 상황이 판타지 같이 보이는 것보다 그 선생님과 마주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이 영화의 판타지처럼 보이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배우님께서 감독님의 역할까지 지금 해주고 계세요. 감독님의 연출도까지 전달해주고 계셔가지고 이런 배우를 어디서 만나죠? 이런 배우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파란만장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영화를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받는 장면을 일부러 최대한 숨겨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 장면을 연출하실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중점에 두셨을지.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담배빵 하는 이거구나. 여러 가지 있죠. 네. 사실 대놓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면 아까 배우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의 용기가 그 싫어요 누르는 것처럼 그 작은 행동도 사실 굉장히 큰 용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 피해자를 만약에 그렇게 보여줬다면 오히려 가해자의 행동보다도 피해자의 연민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폭력적인 시선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했고요. 그 대신 이제 그 폭력적인 걸 당했던 그 마음을 마지막에 좀 잔인하지만 그 인서트로 청산가리 인서트로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사실 기술적으로는 글쎄요, 그게 원래는 카메라 그렇게 잘 안 들어가가지고요. 카메라 커서 그 칸을 못 들어가거든요. 사실 못 보여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라이터 인서트가 하나 있거든요. 일단 기술적으로 카메라가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안 들어가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게 가장 피해자의 연대, 피해자를 최대한 배제하고 가해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영화라서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흔히들 고통의 전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몇 작품이 있잖아요. 도가니를 비롯해서 황공주라거나 강간이나 폭력신을 굉장히 잔인하고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들이 있죠. 특히 위안부 소재를 다룬 영화라거나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단순히 고통을 재현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그 장면을 연출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누군가의 고통을 그렇게 전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할 때이다라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이렇게 새 작품으로도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 비극을 연출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그 소스를 통해서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었는데, 이거는 제작팀 쪽에서 잘 전달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G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